안녕하세요. 장동건 메리스탁의 박시장입니다. 11월 16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488.18포인트 0.06% 소폭 상승 마감했는데요. 미국의 PPI 생산자 물가지수 둔화 그리고 미중 회담 결과 등 주요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외국인이 순매수하면서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4,592억을 외국인이 순매수했습니다. 기간은 647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코스닥은 811.11포인트 0.22% 상승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외국인은 216억 순매도, 기관은 510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둔화에 이어 소매 판매 역성장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하락하는 등 인플레이션 둔화 지표가 나오고 또 이날 또 오전에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흘러나왔지만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공존하면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는 시장이었습니다. 예, 코스피는 외국인의 현물과 선물 순매수에 힘입어 낙폭을 축소를 하면서 마감했는데요. 특히 이제 외국인은 코스피는 이제 현물에서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삼성전자 등을 사들이면서 반도체의 러브콜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반면에 2차전지 업종에서는 이제 순매도수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에 운수장비 업종 중에 기아에 대한 또 순매수가 집중되면서 강세를 나타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과 외국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양시장 뭐 특별히 오늘은 뚜렷한 악재에 작용한 모멘텀은 없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96.90, 0.30%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미 물가 둔화에 급락했던 환율이 되돌림을 보이다가 다시 달러 매도세 등에 의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특징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테마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류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국세청이 주류 온라인 판매 관련 해외 사례 검토 착수했다는 소식에 주류 관련 업종들이 상승했는데요. 나라살라가 상한가를 갖고 제주 맥주, 국순당, 보혜양주 등 이런 종목들이 상승 마감했는데요. 주류업계와 소비자들 중심으로 주류 통신 판매를 확대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면서 주류 인허가 및 유통 정권을 가진 국세청이 본격적인 해외 사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데다가 소상공인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어, 예상되면서 최종 결론까지는 뭐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국세청이 그 해외 각국의 주류 통신 판매 현황, 온라인 판매 현황과 뭐 기타 규제 사항 연구에 대한 또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국세청이 주류 통신 판매 관련 공식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이 역대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또 올해 연말까지 연구를 마친다는 계획인데 국세청이 이번에 연구 목적을 통신 판매를 허용 중인 국가의 주류 접근성을 낮추기 위한 별도 규제에 대한 연구 검토와 관련 규정의 개선 방안이라고 밝힌 만큼 이 통신 판매 확대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완책을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이제 주류 온라인 판매 관련 해외 사례 검토 작업 소식에 주류 관련 종목들이 오늘 또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율주행차 로봇, 네, 또 지능형 로봇 AI 관련 종목들이 연일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능형 로봇 개정안 시행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17일부터 내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피런티어, 라이콤, 현대오토에버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나온피플, 두산 로보틱스, 노보트, 이제 로봇 관련 현대오토에버 등 이런 이제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산자부와 이 경찰청이 이제 개정 지능형 로봇 개발과 보급 촉진법에 관련된 오늘 이제 17일부터 시행되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실외 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사업이 이제 허용되고 또 지난 10월에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도 이번에 이제 지능형 로봇법까지 시행되면서 로봇도 법적으로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받아 인도도 다니고 또 배달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인도로 다니는 로봇은 이제 이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운행 안전 인증을 받아야 되고 인증기관은 운행구역 준수, 또 횡단보도 통행, 동적 안전성, 속도 제어, 원격 조작 등
16가지 항목의 평가를 거쳐서 로봇의 보행 면허격인 운전 안전 인증을 내줄 예정이고요. 또 현재 실외 이동 로봇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진행 중인 업체 14곳은 이 중 2개사가 올해 안에 완전 인증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 서울 정부가 비상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또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 과제를 발표를 했는데 우선 이달부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서 자율주행차 이동형 로봇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영상 데이터 원본 활용을 허용해 줄 방침이고요. 여기에 이제 이 신청한 업체 9개사에 대해서 올해 중 승인을 추진하고 또 추가 신청 시 신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자율주행 기업이 사용하는 정밀지도 업데이트, 주기 단축과 또 비용 절감이 가능하도록 원본 정밀지도 데이터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또 시장 플랫폼도 조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식에 의해서 자율주행과 로봇 관련 종목들이 또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장동 대표 유튜브 라이브 무료 관심주로 말씀드린 종목이죠. 오늘도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HBM 고대역 메모리 폼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오늘 또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MS사가 AI 칩 최초 공개의 한국 기업 수혜 전망 소식에 리노공업과 가온칩스, 테크웨잉, TSE, APDC, 캐시텍, HBM 관련 종목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일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내용 좀 살펴보면 이 마이크로소프트 MS사가 이 연례 개별자 회의에서 이 AI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이름이 이제 마이야 100과 또 고성능 컴퓨터 작업 중앙 처리 장치 CPU가 코발트 100인데요. 요 두 개를 이제 선보여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야 그래픽 AI 그래픽 그 마이야 100은 이제 엔비디아의 그 GPU와 유사한 형태의 AI 반도체 그리고 이제 생성형 AI 기본 기술인 LLM 대규모 언어 모델을 훈련하고 실행하는데 데이터 센터 서버 구동을 위해서 설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CNBC 등 주요 외신들도 이 마이크로소프트 MS가 개발한 마이야 100이 엔비디아의 GPU 제품과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현재 전 세계 생성형 AI 훈련에 필요한 AI 칩 시장이 엔비디아가 현재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수요에 비해서 지금 공급이 크게 부족한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낮은 전력을 이용하도록 설계된 CPU인 코발트 100도 공개했는데 이 코발트 100 CPU 요거는 이제 ARM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만든 CPU인데요. 중앙 처리 기억 장치인데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더 높은 효율성과 성능을 내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내 업계에서는 이 MS와 구글 등 빅테크의 AI 반도체 자체 개발 지금 경쟁이 단기적으로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LLM을 합습시키고 대규모 언어를 합숙시키고 AI 서비스를 제공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생산하는 이 HBM 고대역 폭 메모리 반도체도 함께 정착돼야 되기 때문에 풀이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이 빅테크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의 대규모 생산은 삼성전자 같은 파운드리 업체에 맡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2위 점유율인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11.7%로 이제 파운드리에서 2위인데 이제 TSMC가 1위죠. 이 삼성전자가 빅테크 AI 반도체 생산 수주를 따내면은 1위 TSMC를 또 추격할 발판이 될 것으로 나온 것도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